또 오늘 또 빗속을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비가 계속 연휴 기간에 좀 쉬고 아이들도 그래야 되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못 쉬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애들도. 자 일단은 뭐 출제 경향이라든지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의 통상고사가 어땠는지 요거는 제가 이제 말로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사가 사실 너무 쉬웠습니다. 예, 한국사는 뭐 90점대만 맞아도 이거 1등급이 안 될 것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예, 제가 봤을 때는 90점대 한 뭐랄까? 하나 틀리면 겨우 1등급이 되거나 아니면 2등급일 겁니다. 한국사 는 변별력이 없었고요. 중요한 건 통사인데 통사 같은 경우에는 세 파트가 있었죠. 지리 파트가 있었고 윤리 파트가 있었고 일반 사회인데 일반 사회가 문제 출제가 좀 많아요. 많은데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경우에 윤리 파트에서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 아이들이 철학자들 있죠. 막 사상가들 나오는 거를 수능식으로 거의 그 수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교과서는 거의 뭐 지리 파트 정도, 나머지는 거의 프린트. 그 다음에 수능식으로 유형을 따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8년도 수능에 좀 대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사실 제가 이제 한대부고 전용 모의고사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특강을 할 때 한대부고 애들도 막 있었는데 아니 거의 안 풀어봤어요. 예, 그걸 풀어야 되는데 안 풀었더라고요. 풀면은 진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있었었던 그런 적중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 과정까지도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요구에서 좀 저도 이제 보완할 점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강제로 공부를 시킬지 애들 그냥 주니까 안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강제성을 좀 띨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기말 대비 어떻게 들어갈지 말씀드릴 겁니다. 거의 똑같아요. 예. 자 일단은 뭐 통상국사의 어떤 형식적인 유사성, 요거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요 모의고사를. 지금 이게 저희가 제작한 거고요. 문제는 이제 단원이 다른 건데 형태가 어때요? 똑같죠. 네, 근데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바꿨기 때문에 디자인을. 근데 딱 봐도 아이들이 실전에 딱 봤을 때 학교 시험이랑 거의 비슷하다. 난이도도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이 좀 어렵거나 하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일단 뭐 유형이 뭐 거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아이들이 좀 놀라죠. 근데 놀라면 뭐예요? 그러니까 안 푸는데.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적중률인데 이게 적중률이 지금 뭐 전문항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에서는 선지랑 자료 해가지고 한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 적중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강사를 하면 안 되고 판을 깔아야 돼요. 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 문장 자체가 아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학교 프린트에 있는 자료로는 시험 문제를 충분히 낼 수가 없어요. 양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전에서 특히 사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서 직접 발췌해가지고 선지를 냈는데 그 자료를 거기 다 나옵니다 실제로. 예, 아이들이 그걸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선지 같은 경우도 최대한 난이도를 맞췄어요. 그리고 중간에 시험 범위가 계속 빠지거든요. 어떤 사상가가 갑자기 빠지고 어떤 파트가 빠졌을 때는 바로바로 반영해서 바로바로 또 새벽에 계속 수정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적중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윤리 파트라든지 지리 파트, 요거는 지리 파트는 특히 자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과서와 거의 동일하다. 학교 시험지랑 그 애들이 공부할 때 교과서도 봐야 되고 프린트 봐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교과서 프린트를 섞어가지고 저희가 연구하고 교과서에서 선지가 다 썼으면은 프린트로 선지를 또 만들고 해가지고 적중을 시키는데 좀 공을 세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별도로 다 첨부해 드렸거든요. 집에 가셔서도 자세히 볼 수 있게. 자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건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통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런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에선 제시가 됐었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선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랑 당연히 학교 기출 문제랑 당연히 연계성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프린트에 있는 자료만 똑같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문제가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5세트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있는 자료와 선지를 공부하면 시험은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결과 거의 다 안 풀었어요. 예. 근데 진짜로 제가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문제를 시험 직전에 많이 풀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문제 학교랑 연계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학교는 선생님 프린트로 그리고 마음대로 수능식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랑 아예 달라요. 예, 너무 심화가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문제를 많이 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교랑 맞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고 학교랑 맞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 풀고 답 맞추면은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문제를 풀 때는 자세가 달라야 되거든요. 문제를 왜 푸냐 하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빈틈을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의 선지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답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답이 아닌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못 시켰죠. 왜냐하면 아이들 범위가 좀 많다 보니까 못 시켰는데 그거를 시킬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술형에도 나왔거든요. 자원 막 이름 쓰고 순서 쓰는 건데 거의 똑같이 나오죠. 요거는. 자, 자료는 거의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학교 프린트랑 학교 교과서에 있는 자료 있죠. 그거를 일러스트레이터 동원해가지고 다 새로 그린 겁니다. 안 그러면 걸려요. 예,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된 거예요. 요것도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똑같아요, 문제가. 예, 지금 자세히 그 제가 출력물 드렸는데 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항목이 그냥 일치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적중률이고요. 학교 시험에서 요 지역에 클로즈업 했죠. 그렇죠? 저희도 만든 게 이제 요 지역에 클로즈업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도 있어요. 완전. 자, 근데 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중이 좀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거는 일반 사회, 그리고 더 어려웠던 건 윤리 파트입니다. 근데 일반 사회 파트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윤리 파트에선 진짜 학교 교과서는 너무 쉽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예, 한 장에 막 압축돼 있고 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출제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태껏 이제 5년간의 기출 문제를 분석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있죠. 수능 모의고사 예시 문항. 예, 거기에서 형식적인 아이디어를 좀 따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를 갖다 합쳐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한 건데 실제로 교과서 밖에 있는 자료가 다 적중을 합니다. 실제로. 자,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자료로만으로는 문제를 못 만들기 때문에 실제 학자들 있죠. 학자들 원전을 가져온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원전. 지금 여긴 잘 안 보이지만 제시문이 아예 일치합니다. 그럼 이 제시문이 누군지만 알면은 이 문제가 어떤 사상가의 생각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접근 자체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는 요 문제에 대한 선지에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은 실제 학교 선지에 나온 내용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는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히려 혼동을 주는 것보다는 정확한 문제를 주고 그 정확한 선지의 공부 그것만 가지고 시험 보기 하는 게 내신이거든요. 이게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여기도 원전에 있는 제시문 썼는데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사실 여기 학교 시험에서 플라톤 문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플라톤 철학자. 근데 플라톤에 대한 학교 프린트는요 한 줄 돼 있습니다. 한 줄. 예, 설명이 딱 한 줄이에요. 제시문 없습니다. 거기 한 줄. 물론 제가 수업 때도 그 한 줄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인 심화 내용을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원전에 그 부분을 넣었어요. 근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몰랐으면은 아이들 못 풀어요 그 문제는. 왜냐하면 학교 프린트에는 플라톤에 대한 설명이 한 줄 나왔거든요. 교과서에는 플라톤이 안 나와요 아예.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대보고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통상 어렵습니다. 통사는. 선생님이 지금 3명 들어간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3명 들어간다는 얘기는 각 파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아이들이 윤리를 되게 싫어하는데 윤리가 이제 끝났어요. 나올 일이 없어요. 이제는 경제가 기다리고 있죠. 경제가. 그거는 붙들어놓고 문제 풀기 시켜야 돼요. 계산 문제 때문에. 다 비슷합니다. 예, 요건 그냥 패스 하시고 지리 보시면은 거의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근데 지리 같은 경우에는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와 프린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해석보다는 암기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리에서는 많이 틀리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리는 요번에 주관식이 지리에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암기량이 좀 많았던 것뿐이고 난이도는 높지 않았는데 일반 사회랑 윤리 파트가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문항을 제작하냐 하면 이런 거죠. 2028년 수능 예시 문항을 참고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 한대보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거의 통합사회 문제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올해 다. 왜 그러냐면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 예시 문항에 있는 유형을 섞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요. 문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한대보고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문제가. 자, 그리고 한대보고의 이제 맞춤 제작이라는 건 학교 프린트도 봐야 되고 교과서 봐야 되고 과거의 기출 스타일도 봐야 됩니다. 그거를 결합을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문제를 많이 뽑아놓고 제가 이제 검수할 때 선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새벽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새벽 4시까지 카페에서 역삼동 탐앤탐스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수능 예시문항이에요. 이런 식의 문제를 아이들이 중학교 때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요 예시문항에서 아이디어를 채용하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예시문항에서 유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거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은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인 내용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내용이 비슷한 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예시문항에서 형식, 아이디어 이런 걸 이제 따와서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형 그리고 문제 길이가 긴 유형 여기에 적응을 시키는 것이고요. 오타 났네요.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당연히 이렇게 거의 똑같은 유형의 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가장 효과를 주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업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직보 특강이 거의 150명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방대한 내용, 중학교 과정이면은 좀 괜찮을 텐데 직보 특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부를 아예 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문제 더 맞추면 등급이 다 바뀌니까. 그리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한 학생들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점검을 하는 거니까. 근데 중간에 애매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성적대가 제일 많거든요. 애매한 학생들. 걔는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낭비가 아닌 게 통합사회 한국사 단위수가 내신 단위수 7단위죠. 그리고 통합사회는 국영수 과학이랑 똑같아요. 내신 반영 비율이. 근데 왜 그 중학교 사회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유형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시문 같은 경우 아까 원전에서 가져온 거죠. 이거는. 한대보고 기출문제인데 이게 확인해 본 결과 프린트에서는 정확히 이게 똑같이 안 나와 있어요. 학교 프린트는 이거를 그냥 뭐랄까 요약해서 1번은 보고 2번은 보고 이렇게 나눈 건데 실제 시험에서 원전에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주 출제하는 그런 유형들을 기존에 있었던 시험 문제에서 분석을 해보니 한대부고가 이렇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면 딱 일치해요. 제시문이. 근데 제시문이 100% 적중한다는 거는 그 사상가를 명확히 알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적중률, 정답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요거 지리 같은 경우에는 자료 분석이 이제 핵심인데 요거 다 저희가 다 새로 그린 거거든요. 근데 똑같죠. 자료를 갖다 선별하는 것도 저희가 그냥 선별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재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지금 선지 있잖아요. 제가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 게 저희 모의고사는 한대보고 자료로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지만 공부를 해도 실제 기출 선지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버리면 시험 직전에 애들이 불안해서 문제 막 100문제, 200문제 주긴 줬어요. 근데 걔네가 잘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문제를 풀면 헷갈립니다. 한대보고에 맞는 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는 건 여기밖에 없죠. 저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안 자거든요. 그 잠을 안 자기 때문이에요. 잠을.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수능 통합사에 이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제가 쉰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밖에 못해요. 쉬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아예. 약간 좀 워커홀릭이라서. 자, 그리고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똑같이 적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출제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보통 물어봤을 때 안 풀어봤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풀어보고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시험은 잘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관계가 없지만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도 공부를 꾸준히 조금씩 했다면 잘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문제 풀라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히 채점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채점만 하고 답만 맞추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이 왜 아닌가요. 나머지 선지 분석인데 그걸 애들이 못해요.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그걸 안 풀어봤다면 그 자료는 좋은 자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강제성이죠. 클리닉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오전 수업을 했는데 오전 수업은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전 수업의 단점은 아이들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클리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사실 국어 수업 여러 군데 깔려 있고요. 여러 개. 과학도 여러 개 깔려 있죠. 선생님 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영어도 한 2번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금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금요일 날 뭐 어떤 식으로든 클리닉을 할 건데 클리닉을 할 때 이 컨텐츠를 갖다가 직접 풀릴 것이고요. 아이들이 문제 풀고 채점하는 거는 다 막을 겁니다. 그냥 채점만 하는 건. 하나하나 선지를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저랑 같이 출제한 컨텐츠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직접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럼 모든 문제를 출제 의도부터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출제위원들이 직접 피드백을 할 거기 때문에 자료, 뭐 출제 원리, 뭐 접근 방식 모든 거를 갖다가 한 문제에서 다 배워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짜놓으면 당연히 아이들은 빼박이죠. 예, 무조건 공부해야죠.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아마도 기말 대비 또한 완벽하게 아니죠. 요번에 좀 아쉬웠던 게 클리닉이었기 때문에 기말 대비 때 이걸 다 풀어보고 갈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출제 위원이 따라 붙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의 뭐 개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건 기말 대비죠. 예, 기말 대비 때 지금 약속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지금 세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될 거라는 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